아무리 유명한 리서치 센터장, 뭐 애널리스트, 그리고 자산운용사 대표가 나와서 뭐 주식시장에서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는데 어떤가요? 자주 틀리죠. 뭐 오른다 그랬던 사람은 맨날 오른다 그러고, 어떻게 뭐 잘 맞추던 사람도 갑자기 틀려가지고 굉장히 큰 손실을 주고,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분이 투자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맞췄던 사람, 또는 뭐 잘 맞출 것 같은 사람, 그런 점쟁이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은 절대 안 되죠. 조금 잘 맞추는 것 같다가 또 틀리고 하면서 손해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보면 또 욕하고 딴 사람한테 갈아타고 하면 걔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하다 보면 내 계좌만 다 녹아내리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그림이 미국의 GDP 성장률, 요 검은색이고, 빨간색이 미국의 주식시장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실물 경제를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형님이 말했던 산책하는 개처럼 실물 경제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개인의 의견, 어떤 점쟁이 같은 그런 의견보다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그 확률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특히 주식시장은 긍정론자가 돈을 벌고 부정론자는 인기를 얻는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있고,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 좋은 회사의 주가는 언젠간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죠. 근데 이게 무슨 말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증권도 그렇고 자산운용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에요. 고객들한테 좋다고 투자를 시켰는데, 또는 고객 돈을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자기들이. 근데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말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시간 지나면 올라요, 그 말인데 뻔지르르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무슨 진리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주식시장은 결국 실물 경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이 미국의 개인소득 지표예요. 이게 이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득이란 건 뭐죠? 여러분 가계부 쓰지 않습니까? 이때 돈이 얼마를 벌고 얼마가 나갔는지 이게 핵심인데,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얼마의 소득을 벌었고 얼마 어떻게 썼고, 이게 국가 경제를 이해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확인하는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 호황에는 개인 소득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다가 불황에 들어서면 소득이 당연히 감소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2008년에도 그렇고 갑자기 소득이 증가해요. 그리고 2013년쯤에도, 그리고 코로나 때가 제일 심하죠. 코로나 침체인데 소득이 쫙 늘어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바로 정부의 이전 소득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 한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의 뭐 메디케어부터, 그리고 2008년에 QE 1, 2, 3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코로나 때는 실업수당, 정부 재난지원금 다들 기억하시죠?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이전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지출액이 얼마냐? 정말 뭐 2020년 코로나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지급을 했죠? 이게 미국의 개인들의 급여예요.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다 집에서 놀 수밖에 없으니까 급여 지급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개인 다 망하겠구나, 뭐 회사 망하고 미국 난리가 나겠다 싶어서 이렇게 푹 내려온 개인 소득을 나라에서 보전을 해주다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급을 했죠. 그런데 잘못한 거죠. 너무 많이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개인 급여가 꺾여 있는 요 부분만큼만 그냥 채워줬으면,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딱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퍼줬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미국의 개인 소득액이 코로나 이후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전 소득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은 뭐냐? 소득을 일단 받았으면 여기서 세금, 비용 등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소비를 하든 저축을 하든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요. 근데 그림 보시면 굉장히 웃긴 게 2020년 그리고 2021년이 가처분 소득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2022년 3년은 가처분 소득이 낮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일단 미국 개인 급여를 보면은 어떤 식인가 보시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여가 뚝 떨어지죠. 코로나 때 출근을 못하니까. 근데 회복되면서 급여가 쭉 늘어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수준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요 정도 수준에서 올라갔으면 적당한데 지금 개인 급여가 확실하게 올라갔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너무 넘쳐납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그래서 개인 급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인 급여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앞서 살펴본 가처분 소득도 쭉 올라가야 되는데 보시면 2019년 뭐 코로나 터지기 직전으로 회귀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일지 딱 감이 잡히시죠? 바로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돈 풀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강력해서 여기에 개인 급여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많은 돈을 풀어서 그때가 피크였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돈을 쓰기에 피크였던 게 2020년, 21년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22년, 23년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여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미국의 개인 저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2021년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풀려진 이 돈을 뭘 했냐? 저축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저축을 하고 이제 슬슬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웃긴 건 최근에는 소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이 부분도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개인 소비 지출액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줄어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거죠. 대체 무엇이 사람들한테 지출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답은 딱 나와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반영한 실제로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 지표인 인플레이션 반영 실제 개인 가처분 소득이에요. 2020년, 21년에 엄청난 돈이 풀려서 이때는 사람들이 돈을 쓰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풀고 났더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2022년, 23년에는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했더니 오히려 쓸 돈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9년으로 회귀를 했죠. 그러니까 돈 풀기 한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건 이건 과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뭐 햄 하나 사 먹던 사람이 진짜 그냥 임금이 오르고 뭐 소득이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이 햄 하나 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햄 하나 먹던 걸 반 토막밖에 못 먹게 되는 실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생겼다는 거죠. 돈 풀기를 너무 미친 듯이 해놨더니. 여기 보시면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의 전년비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한창 돈 쓰기 괜찮았던 시기는 다 가고 이제 점점 돈 쓰기 힘들어지는 시기 다시 과거로 복귀해 가는 그런 시기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소매 판매에서도 다 드러나는데 2020년, 21년 개인이 뭘 많이 소비를 했냐? 자동차 굉장히 많이 소비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쫙 올라가죠. 그런데 어쩔 수는 없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구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구입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이게 인플레를 감안하면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입 대수는 줄어들었다는 소리예요. 이거 액수입니다. 예, 금액이 같다는 소리. 근데 과거보다 자동차 값은 훨씬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제적인 구입 대수는 감소하고 있다. 예,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가구도 마찬가지. 가구도 횡보합니다. 근데 집콕 생활 때문에 가구를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뭐 지금도 가구를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꽤 많이 사고 있지만 문제는 횡보를 하고 있다. 가구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관련 용품 가격도 올랐는데 실질적인 절대 구매 수량은 감소를 하고 있다. 이게 소매 판매에 나타납니다. 미국 전체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은 2020년, 21년 전체 소매 판매가 급증했던 아주 소비하기 괜찮았던 시기는 지나갔지만 소매 판매는 서비스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 소매 판매가 횡보하고 있다는 소리는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제 수량은 감소하고 있다. 구매 수량은. 그런데 서비스 소비가 소매 판매에서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비스 소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서비스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는 쉽게 안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잘 안 팔리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경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바로 개인소득에서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주식 투자에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에 응용을 해야 되는지. 일단 미국의 개인소득 액수 전체적으로 아까 살펴봤죠. 그런데 개인소득은 웬만하면 감소하는 경우가 없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개인소득이 이렇게 감소하긴 하는데, 근데 뭐 돈풀기가 일어나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개인소득이 만약에 감소하는 게 증가율이죠. 요게 감소한다. 그러면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는 구간이 지금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개인소득은 경기에 동행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소득 자체는 주식시장을 뭐 선행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경기와 동행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 개인소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뭐 돈풀기가 엄청 많이 진행됐는지, 그래서 이전 소득이 많다면 다른 또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정부에서 별로 안 도와준다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아, 이번에 돈 엄청나게 안 쓰고 힘들어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판단의 도구로 개인소득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건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예측할 때 어떻게 보면 되냐. 돈풀기는 지금 쉽습니까? 지금 이미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붙었어요. 서로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죠. 뭐 물론 그게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통과됩니다. 하지만 돈풀기는 어려워졌어요. 이제 이때처럼 2020년, 21년처럼 돈을 풀어서 개인 소득을 크게 증가시키긴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비가 급등할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소비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죠. 경기 침체 오면.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떠냐? 가처분 소득이 2019년으로 회귀했다. 인플레이션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써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소비 급등 어렵고 감소하기는 쉬운 조금 위험한 국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개인 소비 지표와 함께 지출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경기 둔화와 침체, 이런 경기 사이클은 소비 지출의 변화에서 생깁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소득이 똑같더라도 경기 침체가 와요. 소득 지표와 함께 발표되는 소비 지출 지표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출이 확 늘어난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고, 지출이 감소한다 그러면 그럼 큰일 나는 건데, 보여지시는 바와 같이 소비 지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제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2023년 5월 요번에 발표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세부 항목을 점검해 보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해요.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하고 매주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 속한 종목,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죠. 후원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에 이런 거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